나는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괜찮겠지. 이 말, 공직에 몸담았던 수많은 이들이 은퇴 직전까지 가슴속으로 외우는 주문입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도 연금이 나오니까 민간보다 안정적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은 현실일까요? 65세,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박 씨는 늘 공무원은 은퇴 후에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첫 달, 예상보다 훨씬 적은 연금 수령액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서울에서 생활이 가능할까? 막상 연금이 생활비가 아닌 용돈 수준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그는 말없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면 노후는 걱정 없다는 통념의 이면,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한 은퇴 후의 진짜 현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0년 공직 생활 후 마주한 연금 착시의 진실. 1. 공무원 퇴직연금. 생각보다 적다. 공무원은 연금이 나오니까 은퇴 후에도 괜찮다는 인식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09년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직 역연금의 이중 구조로 바뀌었고, 개정 전 공무원이라 해도 연금액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공무원 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둘째, 공무원 연금이 기본 생활비 전체를 충당해주지 못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퇴직 이후에도 건강보험, 세금, 각종 공과금은 그대로 나가고 연금은 대부분 고정소득이기 때문이죠. 즉, 고정수입으로 변동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 공무원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엔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사례 1. 30년 교직 끝 65세 은퇴한 전직 교감의 한숨. 박성우 가명 씨는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근무한 교육 공무원입니다. 마지막 직급은 교감. 퇴직 당시 그는 큰 걱정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돌보고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하지만 첫 달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자마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월 실수령액 약 240만 원.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 거주하며 아내와 둘이 생활하는 데 드는 고정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약 40만 원, 식비 약 60만 원, 건강보험 약 25만 원, 차량 유지비 약 30만 원, 손주 용돈 및 경조사비 약 20만 원 이상, 이 외에도 간헐적인 병원비, 여행 경비까지 포함하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으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줄었지만 병원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졌어요. 뭔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더라고요. 사례 2. 퇴직 후 노년 알바란이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65세 김재호 가명 씨는 시청에서 행정직으로 33년을 일한 정년 퇴직 공무원입니다. 퇴직 후 아내와 단둘이 지내며 연금으로 생활하려 했지만 문제는 집이 전세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이 월 250 정도 들어오긴 해요. 근데 보증금 뺀 돈으로 이자라도 생기면 몰라도 요즘은 그마저도 안 되잖아요. 결국 김 씨는 퇴직 8개월 만에 지역 도서관에 야간관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갈수록 그 일이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생활에 숨통을 틔워주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공무원까지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싶었지만 이 나이에도 쓸모가 있다는 게 고맙더라고요. 김 씨의 사례는 퇴직 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퇴직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은퇴 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죠. 사례 3. 퇴직금과 연금 합쳐도 모모 병원비 앞에 무력했습니다. 이현정 가명 씨는
65세 여성 공무원 출신으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28년간 근무한 분입니다. 그녀는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 월 210만 원과 퇴직금 7천만 원을 가지고 은퇴 후 삶을 시작했지만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돌발 변수입니다. 퇴직 1년 후 90세가 넘은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매달 병원비가 약 180만 원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노후 준비는 무너졌어요. 제가 쓸 여유는커녕 매달 적자가 쌓였거든요. 결국 그녀는 퇴직금 상당액을 병원비로 사용했고 자녀에게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정리하며 연금만 믿고 가는 은퇴 준비는 위험하다. 공무원으로서의 삶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연금은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도 시대 변화와 물가 상승 앞에선 점점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전 정확한 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감이 아니라 계산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실제 수령액을 미리 알아두세요. 연금 외 추가 소득원 마련, 임대소득, 금융투자 또는 은퇴 후 활동할 바강의 자영업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가족, 리스크 대비하기, 부모님 병원비, 자녀 지원, 간병 비용 등 예상치 못한 변수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험,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다운사이징 훈련,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관리하고 은퇴 후 생활 패턴을 미리 살아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30년 일했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누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처럼 연금만으로 편한 노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20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결국 노후의 안정은 준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은 연금이 있으니까 노후가 탄탄하다는 말, 10년 전에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절반은 착각이고 절반은 과거의 추억에 불과합니다. 요즘 상담하러 오시는 60대 공무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커요. 심지어 내가 민간회사 다녔어도 결과는 비슷했겠네라는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 정도로 연금 하나로는 노후의 안심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오늘은 그런 오해와 진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구조, 은퇴 후의 생활비 문제,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까지요. 1. 연금만으로 살아도 된다는 착각의 실체. 공무원 연금은 은퇴 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고정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확실히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액수로 생활이 가능하냐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30년 이상 근속한 5급, 6급 공무원 기준으로 실수령 연금은 약 200만, 250만 원대. 물론 직급, 보직, 시기, 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들어오는 돈은 이 정도인데 나가는 돈은 어떨까요? 수도권, 기준 고정 지출, 공과금, 건강보험, 차량 유지비, 관리비만 해도 60만, 80만 원. 여기에 식비, 교통비, 통신비 더하면 100만 원 훌쩍. 자녀 용돈, 손주 경조사비 등 돌발 지출 포함하면 평균 지출은 월 250만, 300만 원. 결국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딱 떨어지긴커녕 조금만 일이 생겨도 마이너스입니다. 2. 퇴직금연금이면 되지 않을까는 위험한 계산법. 많은 분들이 퇴직금연금 조합을 믿어요. 퇴직금으로 큰돈이 들어오니까 심리적으로 안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목돈일 뿐이지 소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은행에 넣고 연 3% 이자를 받아도 월 25만 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원금은 계속 줄어들어요. 결국 1억이 있어도 소득으로 쓰면 35년이면 바닥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어디까지나 버퍼일 뿐이지 기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돌발 변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 자녀의 결혼 창업실직, 본인의 질병이나 수술, 재산세, 차량 교체, 집 수리 등 큰 지출, 이런 것들이 한 번만 와도 퇴직금은 증발합니다. 그래서 연금과 퇴직금만 믿고 은퇴하는 건 한 손에 우산 들고 폭우 맞는 격이라고 표현합니다. 3. 노후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상담할 때 늘 이렇게 여쭤봅니다. 은퇴 후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연금액보다, 퇴직금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활 구조가 바로 지출 구조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례 A, 은퇴 후에도 아침 8시에 출근하는 65세. 이분은 은퇴 후 주 3회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컴퓨터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남짓의 수입이 있지만 정기적인 활동과 대인관계, 그리고 생활 리듬이 안정돼 있어요. 연금과 더해져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정신건강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례 B,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66세. 이분은 퇴직 후 정해진 일과가 없습니다. 아침엔 늦잠, 오후엔 TV, 가끔 동네 마실, 소소한 소비 커피, 택시, 유튜브 결제, 온라인 쇼핑가 쌓이고 외로움에 무기력감까지 겹치면서 결국 우울증 치료와 약값이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두 사례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와 방향이에요. 연금이 같아도 노후는 사는 방식에 따라 천지 차이가 됩니다. 4.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이미 은퇴하신 분도, 은퇴를 앞둔 분도 아래 4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 연금 수령액 미리 체크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예상 연금 수령액이 나옵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거기서 건강보험료, 공과금, 기본 지출을 뺀 뒤 실제 생활 가능한 금액을 따져보세요. 2. 은퇴 후 수익 활동 하나는 마련하세요. 소액 창업 중고거래, 반찬가게, 유튜브, 블로그, 경력 기반 활동 강사, 멘토링, 공공기관 위촉직, 단기 알바 도서관, 문화센터, 동사무소 등 이 나이에 무슨 일하고 생각하는 순간 기회는 멀어집니다. 퇴직 전부터 나에게 맞는 활동을 소소하게 시도해보세요. 노후의 활력은 월급이 아니라 역할에서 나옵니다. 3. 생활비 다운사이징 훈련을 하세요. 지금의 소비 패턴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가져가면 파산 위험이 높습니다. 외식 횟수 줄이기, 정기 구독 해지, 보험 재정비, 에너지 사용 절감,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4. 돌발, 변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현금 36개월치, 생활비는 꼭 확보하세요. 요양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은 유지하세요. 자녀에게 금전적 기대하지 않기 원칙도 필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공무원으로 30년 근무하셨다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연금만 믿고 노후를 맞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살 길을 만드는 사람만이 노후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로, 어떻게, 어디서 살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소득, 구조와 생활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은퇴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